자, 이 이외에도 독도 위용 수비대에 알리는 청소년 행사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네요. 참 꾸준합니다. 꼼꼼하게 찾아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찾아서 이런 거 어떻게 다 찾아가지고 참 진짜. 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예산에서 독도 오염수비대 관련 청소년 교육 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전액.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올해 예산이 1억 1천만 원이었는데 6천만 원으로 줄었고 다 합해서 대신에 이제 골든벨 퀴즈 예산이 있었대요. 그게 아예 다 없어졌고 아마 다음 달 3일에 독도대첩 70주년 기념하는 독도 히어로즈 페스티벌을 마지막으로 요 청소년 독도 교육 행사가 중단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독도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는 어떤 세력이 작정을 하고 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건하고도 조금 뭐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시영이라고 그 영화 배우, 여성 배우 있잖아요. 네. 권투하던. 권투도 하시고 지금 넷플릭스를 시리즈를 통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이시영 배우가 독도에 가갖고 태극기를 두고 인증사를 찍어 올렸는데 어떻게 알고 외놈인지 한국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악플을 달면서 테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기사에도 났어요. 독도 가서 인증 찍었는데 왜 우리 국민이 독도를 가서 인증사를 찍는데 이게 테러가 돼야 되죠? 왜 외놈들이 왜? 내가 내 나라 땅 밟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너 좀 이해가 안 돼. 야, 그러면 네가 오키나와 가지고 사진 찍고 그러는 걸 우리가 달려가가지고 너 왜 오키나와 가냐? 이러고 욕하면은 니들 좋겠냐? 그래서 아예 이렇게 발광을 하는 이게 발광 버튼이라고 하면 그냥 실제로 더 많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독도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독도를 좀 가기 쉽게 뭔가 교통편을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BTS가 동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일본 애들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진짜 팬들이 난리 나는 게 아니라 극우 일부들이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일본 극우들이 그 난리 쳐가지고 전 세계 아미들한테 까였잖아요. 예. 이런 새빨간 친일파 새끼들이 친일 매국 세력의 거두인 윤석열이 갑자기 종로에다가 245억을 들여가지고 새 독립기념관을 짓는데요. 네. 그러니까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과는 별개로 하나를 더 짓겠다는 건데요. 이유는 무장항일 운동에 치우쳤기 때문에 독립운동사를 균형감 있게 다루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이건 지금 왜 지난 1월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을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뉴라이트 사관을 반영한 독립기념관을 종로에 짓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로라고 하는 이 지역을 보면 불안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돈이 많아? 사실 종로는 파기만 하면 유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파기만 하면. 그래서 사실상의 그 종로를 비롯한 피막골을 비롯한 그쪽 맞아요. 지역들이 전부 다 뭐 재개발 같은 게 할 수 없는 게 문화재 지역이야.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근데 종로에다가 이걸 하겠다는 얘기는 뭐 종로가 뻔하잖아. 세종문화회관 기준으로 해갖고 내 생각에 거기 언저리 피막골 가는 그쪽 언저리 내지는 그 부근에 있는 땅들 빈 땅들을 이렇게 조선일보 오른쪽 편에 있는 빈 땅 공원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어쨌든 시유지를 쓰겠다는 시유지를 거니까.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245억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는 이러한 계획을 진행하면서 은근슬쩍 얘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상을 교체하려고 하는 짓거리를 이 계획 안에 쳐넣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듭니다. 혹시 누군가가 거기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상이 이 나라의 정기를 지키고 있으니 그걸 끊어놔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을까요? 그래서 기시다가 왔을 때 굳이 5분이면 10분 5분이면 갈 거리를 돌아서 갔을까요? 아니면 그 파고다 공원.
탑골공원. 탑골공원. 그걸 아예 없애버리고. 그래서 3일 만세 운동 어. 관련된 유적지를 없애버리려고 할 수도 있겠죠. 거기는 거의 3일 딱 그 약간 유적지처럼 돼 있잖아요. 독립만세 한. 그럼 이쪽 어른들이 싫어하실 텐데. 그냥 휴식가 없어져서. 거기 독립기념관 되면 일찍 어르신들은 독립기념관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 독립기념단에 거기 처앉아갖고 막걸리 마시면서 야구르트 아줌마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 됐거나 종로라고 하는 부분을 지칭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상해. 매우 이상하고 의도가 수상쩍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절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거기에 독립선언서도 이렇게 벽에부터 한글로 써 있고 그런 걸 다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잡았긴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뭘 꾸민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승만은 무조건 띄워준다는 얘기했죠. 서재필 이런 인물들 뭐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류의 공사도 면밀하게 감사해갖고 너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라는 돈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나? 245억이 또 있어. 그 돈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규모가 커지겠지. 그렇지. 시작은 245억이지만 완공할 때쯤 되면 몇천억 들어가는 거고 설계는 히림이 공사는 다누림이 하는 잣 같은 경우를 또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건 대본에 없던 얘기인데 송 작가 또 숟가락을 얹어야 되니까 지금 극우로 치닫는 일본 정계의 어떤 그 일종의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차기 총리로 이시바 시게루 이시바 시게루가 지금 됐어요. 됐습니다. 사실상 선출이 됐죠. 이변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펑쿨색자나 아니면 도쿄 도지사 출신의 아니요, 도쿄 도지사 출신이 아니고 여자 아베로 불리던 나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그렇지. 담당상. 그 나카이치 사나이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송 작가만큼은 아니다 이번에는 이시바 시게루다라고 했는데 이시바 시게루가 실제로 됐습니다. 사나의 그 사람 그 성추행 나카이치. 받던 사람 아니에요? 아, 다카이치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아니, 남자 수영 선수 수영 선수인가 뭐 피겨 선수 피겨 선수인가 성추행. 아니에요. 이분은 굉장히 아니다. 극우 성향이 그분은 강한 도쿄 분이에요. 도지사 했던 그 그래, 딴 언니분 또 사람인가? 계시다. 아무튼 고이케. 고이케 언니가 피겨 선수랑 그랬죠. 아무튼 중요한 건 이시바가 됐다는 거야. 이시바도 우익의 한 사람이긴 합니다. 우파이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합리적이고 그 한일 관계에 대한 어떤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오면 윤석열이랑 아베나 지금 그 기시다보다는 낫겠지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공약들을 보면 더해요. 자유대를 해외 출병시키고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것들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사람이 올라오고 나서 일본에 대한 경제 기대치 내지는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일단 이거를 예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시다가 됐을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시바가 됐을까? 이시바가 됐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본도 이 국민들 노름보다는 이 국회의원들 파벌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총리 뽑기는. 아니, 그렇죠. 근데 이 총리 뽑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최대 계파에 속해 있는 최대 계파가 밀고 있었던 펑쿨색자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펑쿨색자 예선에서 탈락을 해버렸어? 왜 졌는지 압니까? 왜 졌어? 자기가 그랬습니다. 제가 진 이유는 표를 많이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와, 충격적인 이유다. 펑쿨색자답죠. 아, 자신이 패배한 이유는 표를 많이 못 받아서. 네. 정말. 야, 이 새끼 정말 대단한 새끼인데. 아니 진짜 컨셉 일관성 있어. 아니, 이거 일부러 바보 같은 컨셉을 잡은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일관성 있어 아주 좋아. 아, 근데 일본말을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컨셉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있는 상태 고위계를 안 가고 언니한테 안 가고 그나마 합리적인 이시바한테 밀어줬다는 얘기는 지금 아베 이후에 기시다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일본의 극우적인 그리고 매우 친미적이면서 공격적인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은 잘 모르지.
일반적인 국회의원들도 아, 이거 한계가 왔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의회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건 거거든요. 그동안 일본이 엔저를 추앙해갖고 계속해갖고 엔저를 떨어뜨리고 그걸 통해가지고 수출을 늘리고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임금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더 가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사실상 동아시아의 쓰레기통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생은 계속 어려워져 가는데 계속 외국인들만 맞아갖고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금 이런 것들로 세금들을 다 써버린 거야. 문제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본 경제나 서민 경제가 살아났느냐? 아니라는 거야. 더 쌀이 모자라다고 해갖고 쌀 부족 현상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마트나 이런 부분 안에서 생필품 부족 그리고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 외국인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것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피폐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이고 누굴 위한 경제냐라고 하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민당 전체의 지지율과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 탄핵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일본 정치 안에서는 지금의 일본이 이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견들이 있어서 이러한 이변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20화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호구인 윤석열을 이용 안 하기는 않겠지만 호구는 호구니까요. 어차피 호구는 영원한 호구니까 이용 안 하려고는 안 하겠지만 최소한 일본과 한국 자체를 동시에 위험에 빠지게 하는 위험한 협상이나 외교 정책 뭐 이런 것들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기대를 하지 마세요. 네? 일본인한테 뭘 기대를 합니까? 이게 일단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 그 지도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정책들이 당연히 변화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베하고 기시다는 말 그대로 지네 조직들과 지네 사익을 위해서 나라를 점점먹는 성렬이 같은 일종의 정치를 해온 애들인 반면에 최소한 이시바 시게루는 어느 정도 정치의 도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걔보다는 최악의 선택은 일본을 면했다라는 아니,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 대통령이 윤석열일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호구인데 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안 됩니다. 있겠습니까? 우리 전 세계 호구인데 무슨 남의 나라 대통령 뭐 총리가 바뀐다고 우리는 안 돼. 우리가 바뀌어야지.